나는 탑프리가 노후화되는 특정한 계획 방법들로 인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업에 임하고 있다는 말이 정말 흥미로웠어. 그는 건축을 단순한 예술로 보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받는 산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건축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종속된다는 비판이 더 눈에 띈 것 같아. 나도 그 부분에 동의해. 특히 현대 건축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기보다 기존 권력에 흡수된다고 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 새로운 건축 혁신이 결국 자본과 권력의 체제 속에서 소비되고 통제된다는 걸 강조했잖아. 또 타프리는 이제 건축가들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일조했던 프로세스의 극단적인 결말에 정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건축을 배우면서 그런 자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유토피아만을 지향하는 건축을 해오고 있던 게 아닐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건축을 공부해본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접근을 해야 할까? 타프리의 말처럼 계획 이데올로기로서의 건축은 기능을 소진했는데 그로 인해 생긴 혼란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 결국 우리도 르꼬르비지에처럼 실험에만 얽매여 있다는 거겠지? 단순히 답사만 다녀오는 게 아니라 건축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책을 읽으면서 타프리가 말했듯이 건축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권력과 자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 예를 들어 건축가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도시를 구성하지만 그 결과는 종종 부동산 가치를 높이고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는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런 체제를 변화시켜야 된다 생각해. 하지만 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건축가들이 자본이나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율적인 작품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 결국 그들의 생존도 이 체제 안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 점이 나도 건축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어. 미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은폐하거나 이제 부유층을 위한 건축물로 전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나는 너가 말한 기술 혁신이 가지는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싶어. 첨단 기술은 건축의 가능성을 확장하지만 타프리가 지적했듯이 이것이 자본주의적 소비를 더욱 촉진하는 도구로 사용될 위험도 있어. 혁신 기술을 활용한 설계가 정말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소비 시장을 창출하는 데 그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이 모든 논점들이 건축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회적 공공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술 혁신 모두를 실현하려면 건축가는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지역 사회, 그리고 정치인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논점들에 대해서 다른 분야의 학생들과도 좀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이제 책에서 타프리는 이제 건축의 자율성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제 건축이 경제적, 사회적 요구에 종속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해. 이러한 비판적인 관점을 이제 현대 건축과 비교해 보면 디지털을 통해 글로벌화된 경제 시스템과 자본주의의 심화로 이제 더욱 건축이 독립적으로는 수행되지 못할 것 같아. 맞아, 현대 건축은 거대 자본과 대형 개발 프로젝트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타프리가 비판한 이데올로기적 종속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 같아. 현대의 많은 건축 프로젝트들이 건축적 아름다움을 보다는 상업적 목적과 사회적 상징성 등의 목표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점들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 맞아. 형의 생각을 예로 들면 이제 랜드마크 건물은 이제 도시 브랜딩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 건축가가 미학적인 자율성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현대 건축을 하면서 건축가들은 사회적 가치와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미학적인 독립성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디자인을 추구할 때 창의적으로 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 현대 건축을 함에 있어 아무래도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건축가는 경제적, 사회적 압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단순한 조형적 아름다움이나 기능적 요구를 넘어서 사회적 맥락을 충족시키는 디자인을 발전해 나가는 건축가가 되어야 할 것 같아. 이런 합리성에 관한 문제는 한국 건축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일제감정기, 한국전쟁, IMF로 여러 번의 경제 위기를 맞닥뜨렸고,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경제 성장이 건축물들의 형태가 개성적이기보다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게 된 것에 있어서 영향을 준 것 같아. 빠른 경제 개발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아진 건 맞지. 하지만 과연 이런 경제 성장이 과연 우리나라의 건축에 있어서도 축복일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제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우리나라는 합리성에 초점이 맞춰졌어. 이 합리성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개성을 담은 건물들을 짓기보다는 이제 똑같은 건물들을 공장처럼 빠르게 찍어내는 데 좀 혈안이 된 것 같아.
맞아.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촉진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잖아. 이 많은 국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아파트 같은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고, 합리성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집들이 다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된 것 같아. 똑같은 구조에서 각 세대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이 점점 제한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요즘도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기존의 주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는 추세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건축의 개성을 위협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는 과연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 같은 동일한 모듈 형식의 건축이 최선인지에 대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